이제 결국엔 든든함이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감정 기복이 없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챙겨주는 모습일 수도 있고 이제 정의가 사실은 다 개별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어떤 모습에서 내가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를 또 적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지 알게 돕는 꿀팁을 한번 방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을까요? 나에게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행복한지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오늘은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지 알게 돕는 꿀팁을 한번 방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그 러브 아이덴티티라는 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는 내가 찾는 그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코너가 있어요. 오늘 그 프로그램을 조금 소개해 보면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예요. 재밌는 사람, 든든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성향이 짝이 되어 있다면 이 중에서 무조건 한 가지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골랐으면은 왜 그것을 골랐는지 그 이유를 적고 상대방이 어떨 때 그런지 안 그런지를 알아볼 수 있는지 또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든든한 사람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적어봅니다. 이제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분은 감정 기복이 없는 든든한 사람이 좋아요.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불안하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늘 날 좀 챙겨주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챙겨주는 사람을 또 든든하다고 또 적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도 내가 어떤 이유로 이제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지를 한번 적어보게 되는 거겠죠. 이제 결국엔 든든함이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감정 기복이 없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챙겨주는 모습일 수도 있고 이제 정의가 사실은 다 개별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어떤 모습에서 내가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를 또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가하신 분들이 어떻게 적냐면 저는 감정 기복 없이 늘 감정이 똑같은 사람한테서 든든하다고 느낍니다. 라고 이제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다면 이제 이 사람은 뭔가 욱하거나 뭔가 이렇게 감정에 업다운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불편함을 크게 느끼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냐? 그랬더니 어떠한 갈등에서도 차분히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 되게 반하게 되더라. 또는 애인과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누구하고 끝까지 싸우는 걸 보니까 완전 정이 떨어져서 헤어졌어요. 이렇게 과거 경험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명확해지죠. 그러면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조건 좋은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하더라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을 만나면은 굉장히 관계가 힘들겠죠. 그렇다면 이분이 기억해야 하는 자기 파트너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어야겠어요?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분이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고자 노력해야겠고 더불어서 동시에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사실 아무리 안정적인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누구나 감정이 격앙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하고 놀라지 않으려면은 나 스스로도 혹시나 누군가의 극단적인 감정 기복에 대해서도 덜 놀라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뭐 그런 수준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내 과거에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상처 입었던 기억들을 흐르게 만드는 치유의 작업이 있어야겠죠. 저희가 오늘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자막에 좀 저희가 띄워드릴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셀프 체크해 보시고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사람, 든든한 사람, 진지한 사람, 부담 없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수능적인 사람,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 떨어져 지켜봐 주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살림을 잘하는 사람, 커리어가 중요한 사람. 욕망 있는 사람, 소박한 사람. 안정적인 사람, 도전하는 사람. 여유로운 사람, 빠릿빠릿한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 반전 매력 있는 사람. 체계적인 사람, 자유분방한 사람. 독립적인 사람, 의존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 말 적은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 받쳐주는 사람.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 한번 쭉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왜 나는 이것을 골랐는지 이유를 쭉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만의 원하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난 이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이 됐으니까 이걸 어떤 장면에서 알아볼 수 있는지 그 뭐 실제 장면도 좋고 그러니까 반했던 장면도 좋고 상상되는 어떤 장면 이미지를 적어봐도 돼요. 이걸 왜 물었냐면 과연 내가 알아볼 안목이 있는가? 우리가 맨날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려달라고 근데 알아볼 안목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성찰하게 하는 아주 알찬 질문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 그냥 쓰셔도 되고요. 이 문항들을 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나면 좀 내가 잘 체크했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좀 잘해봤다 생각이 드는 기준은 뭐냐면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더 행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런 혼란함? 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좋은 사인입니다. 이렇게 혼란해져야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상형에 대해서 이해가는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정말 혼자서 답을 못 찾으시겠으면 용기 내셔서 저희 모임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러브 아이덴티티는 제가 10년 전에 처음 시작해봤던 모임이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만든 사람으로서 제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기 내셔서 찾아오시면 또 좋겠습니다. 뭐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아무 얘기나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자기의 관계와 연애를 꾹꾹 잘 눌러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